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은 1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매수 심리는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결과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양지마을 일대를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호로 지정했습니다. 시범지구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지 규모만 10,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내년 8월로 예정된 준공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이라는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1년은 총 8,76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중에 우리가 110시간을 이걸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후회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후회하면서 사는 걸까요? 영국의 일간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 5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내용은 저축과 사랑, 여행, 친구, 직업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면 뭐 하나요? 이미 다 엎어진 물인데요. 이제 지난 것은 지난 것대로 그냥 흘려보내고요. 앞으로 후회가 아닌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기회 중에 부동산 투자 기회는 오늘 저희가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선이 끝난 그 다음 주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한 주 중에 가장 피곤함을 느낀다는 수요일인데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위기와 기회의 연속 순환 구조인 것 같고 고통과 행복의 순환 구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악재와 호재도 함께 연속되는 순환 고리이지요. 요즘 위기, 고통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서 악재같이 토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 시기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더 나빠질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터질 거 다 터졌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물면서 악재는 호재로 위기는 기회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또 세상을 받을 고통이라면 잘 견디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지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고민은 곧 또 다른 행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했다라는 고민과 거기에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고민, 또 물가는 왜 이렇게 상승하나 여러 가지 경제적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 기름 넣어보신 분들은 또 놀라셨을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까지 폭등하면서 우리 고민들만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고민 끝에 또 기회가 오겠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꼬꼬박사의 명강의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나도 이 현 정권 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눈 돌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주제로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금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오름폭이 좀 작아지겠죠. 그리고 너무 올랐다가 하는 순간 또 위기가 또 닥쳐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오른 시장 그리고 너무 폭락한 시장 속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틈새 시장을 찾고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제가 아파트값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빌라 시장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수익형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시작해보면서 짚어보면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제목은 아파트값 폭등, 보유세 폭탄. 그러면 이제는 수익형 투자의 시작은 아닐까라고 질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과거 같았으면은요, 이제는 수익형 투자하라 이렇게 잡았겠죠. 그런데 아직은 미심쩍지만 바닥에서 탈출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아직은 아닌가 싶어서 수익형 투자를 하라가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과거를 한번 뒤져보죠. 2007년 이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가들 분양 막 되기 시작했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들 투자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 그다음에 수익형 투자를 많이 했죠. 너무 올랐나라고 싶을 때였었죠.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질 시점 우리도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시점부터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이 가격이 폭락이 일어나면서 하우스 푸어가 많이 생겼었죠. 과거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이때 당시에 아파트를 팔아채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우울하죠. 지금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2번 팔아제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폭락이 와도 쉽게 팔지 않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트 가격은 이제는 보합세를 이룰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물론 비인기 지역 또 대도심과 멀리 있는 지역들은 일정 부분 하락과 어느 정도 폭락까지는 갈 수가 있겠다고 보여지겠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매물은 쌓여지겠죠. 언제부터 올랐느냐? 2013년 바닥을 치고 2014년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시행하면서 풍선 효과가 올라가지고 수도권 저 멀리 끝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규제가 좀 심해졌죠. 종부세 폭탄도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지역들 매각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기 신도시 공급이 3기 신도시 공급하는 부분이 서울과 더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가 도래가 됐죠.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과 너무 많이 올라서 보합시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익형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형 시장은 2007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시작을 했을 때 서서히 돈 좀 번 사람들이 상가나 월세 그리고 은퇴자 베이비 부모분들이 막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보통 60년대에서 59년, 58년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 세배 더 들어가면서 퇴직금과 또 그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들 정리를 해서 월세 받는 쪽으로 돌아서게 됐죠. 수익형으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2017년경부터 인건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폭등하게 되니까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죠. 사업성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에 대해서 서서히 가격이 내리거나 권리금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 코로나가 들어서 2월부터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점포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서서히 버티기에 들어가다가 과거에 중동 열 증후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6개월 지나고 나서 괜찮아졌기 때문에 코로나도 한 6개월만 견디면 되겠지 했더니 1년 지금은 만 2년이 지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시장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투자자는 언제가 기회가 있죠? 가장 낮을 때가 기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배달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현재 배달 음식 문화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달 문화보다는 아무래도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흥을 즐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면 다시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날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에 의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성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이 바뀌어진 문화가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지금의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 1년 또는 뭐 5, 6개월 이상 유지되다가 서서히 다시 또 우리의 흥의 문화로 오고 같이 어울리고 어깨동무하는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투자의 시작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서서히 지금 현재 종부세 폭탄을 맞으신 분들, 아파트 2개 갖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가 되면 언제든지 좀 팔아서 재산세 냈고 종부세 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고자 월세 받는 것으로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그냥 계획만 세우고 있고 빨리 좀 한시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양도세의 중과세를 좀 폐지가 되면 좀 팔겠다. 일반 세율로 좀 팔고 자기 월세 받는 걸로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가 되고 종부세가 계속 강하게 된다라면 궁극적으로는 수익형 시장으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동안 수익형 투자가 어려웠고 악재가 됐던 것들은 무엇이냐? 아파트 가격 상승과 반비례했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투자형이란 말이에요. 수익형은 월세를 모아서 또 좀 자기가 생활비 쓰고 돈을 모아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수익형 투자를 겨를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격 오르고 잠깐 눈 깜빡다가 어디 갔다가 오면 가격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거기다 대고 또 풍선효과 조정지역을 하나 또 지역 해놓으면 그 옆에 지역 조정지역도 다시 하나 넓혀놓으면 그 더 넓은 지역 그래서 조정지역이 다 넓혀가는 지역의 그 틈새 시장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는 시장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러한 아파트 투자 현상이 좀 일어났죠. 그러는데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재작년부터 이제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파트가 다음 될 놈이 뭘까? 그래서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었고 도심 내에 다세대 주택, 즉 빌라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고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신속통합 계획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공재개발 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빌라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만큼 빨리 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아파트보다는 그냥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재개발이 올랐으니까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시장이 됐다는 거죠.
적은 투자를 하고 또 이런 빌라나 다세주택, 연립주택들은 가격은 높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부세나 재산세,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하나가 구역만 지정만 되더라도 2, 3억, 3, 4억씩 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쪽에서도 이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많이 오고 노후도를 계산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 투자 시장이 매우 급격히 성장을 했고 지금도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이고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멈춰져 있죠.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서울의 아파트 하나는 내가 거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또 하나 아파트 샀다가는 종부세 폭탄을 맞다 보니 아파트는 하나는 버리고 그걸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하나를 투자하고 나니까 또 3주택자 되기 싫으니까 서서히 그럼 월세가 나오는 거 어떨까라고 지금 고민하면서 서서히 좋은 수익형 투자로 갈아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형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악재가 인건비였죠. 갑자기 그냥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건비가 뭐 6천만 원, 시간당 6천 원 하던 게 1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에 뭐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 하더라도 160, 170 하다가 지금은 뭐 250 거기에다가 또 4대 보험 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종업원에 4대 보험료까지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가 160, 170 하던 것들이 300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내가 판매하는 가격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 급격히 상승했고 그리고 인건비에서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들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 인건비가 올리니까 당연히 식자재 가격을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매상은 잘 안 오르고 그리고 또 배달시켜야 되니까 배달비가 이제 막 5,000원까지도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으로 보다 보니까 식당 그리고 또 자영업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죽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결국은 지금은 자영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제 석유값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계란값 오르고 인건비 다 올랐죠. 식재가 올랐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밥 한 그릇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형 시장은 반배라가 되는데 이제 서서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또 화폐 가치가 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서 저는 인건비 상승은 결국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판매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 다시 또 수익형 시장에 대해 관심이 늘어날 걸로 보인다.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최악이죠. 2년이 넘는 코로나 잡는다고 수없이 막 버스 대리돼가지고 막 연수원 넣고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막바지 와서 지금 뭐 4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제 뭐 잡을 수 없죠. 그래서 뭐 친구 코리아, 위드 코리아. 그래서 이제는 이 백신 맞아가지고 3차, 4차 전용하면은 정말 기저질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그냥 견딜 수 있는 아주 독감 정도로 현재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드 코리아로 가는 형태고 여전히 코로나는 위험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자영업자 죽고 수익형 지금 죽고 현재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계속 모두를 다 죽일 거냐 아니면 코로나를 위드 코리아 살려놓고 경제 자영업자 살려놓고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환자 중심으로 해서 치료 수준으로 갈 거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풀어줄 거 풀어주고 위드 코리아 선언을 하고 자영업자 살리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 아픈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런 악재 속에 또 악재가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벌써 15일 뭐 20일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끝나겠죠. 이건 지금 악재입니다. 기름값 올리고 또 너무너무 시장이 지금 엉망이죠. 그런데 다행히 딱 하나 3차 전쟁 안 날 것 같습니다. 나서도 안 되겠죠. 3차 전쟁 안 가면은 여기서 봉합되겠죠. 봉합되고 나면 다시 또 정상적인 궤도로 가서 이제 그동안의 수많은 악재와 이 전쟁의 끝과 더불어서 호재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투자 안 할 수는 없죠. 돈을 은행에 다 넣어놓자니 은행 이자는 낮고 대출 금리는 높죠. 은행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되겠어요? 그렇다면 서서히 나도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은행 대출 지금 규제가 심하지만 서서히 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수익형 투자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형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3%에서 한 5% 정도 사이에서 발생이 되고 요즘과 같은 경우 수익률 4%만 나와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데 4%만 나오다가 서서히 만약에 장사가 잘 되고 하게 되면 서서히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최악에서 4%니까 좀 풀리고 호재가 좀 경기가 호전되게 될 경우에 5% 6%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소형 아파트, 수익형 투자를 서서히 옥석을 가리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좋은 걸 투자한다면 그때 좋은 투자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형 투자의 종류별로면 첫 번째 소형 아파트는 월세 받기 좋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종부세와 재산세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인기가 높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모 정도 드리면서 혹시 재건축 붙으면은 이것은 별표가 하나가 붙은 그런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좋은 지역은 별이 2개, 또 위치가 안 좋은 지역은 보통 매우 안 좋은 지역 투자하지 말 것 이렇게 되겠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 지역 그리고 뭐 역세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뭐 구로라든가 가산 디젤 단지 그리고 뭐 특히 신안산선 들어오는 데는 오피스텔 많이 가격 오르겠죠. 오른다라는 건 이 오피스텔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월세가 올라져서 월세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좀 가까이 있으면서 더블 역세권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또 뭐 신촌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수자성은 좀 떨어지고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안전자산으로 좋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앞으로 좀 계속 인기가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다세대 연립주택 월세는 좀 오피스텔보다 낮지만 갖고 있다가 좋은 소식 또 재개발 소식이 있으면은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이 수익형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연립주택이 끌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상가는 아직까지는 코로나와 이런 분위기, 코로나 끝나더라도 서로 밀접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분야가 좀 분위기가 살아가는데 좀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구분 상가라도 좋은 거 하나 미리 선점해 두시는 게 좋겠고 돈 많으신 분들은 통상가 사가지고 하나 해두시면 경기 호전될 때 가격 오르고 또 임대료도 좀 올라서 수익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타이밍상 좀 불안하니까 세모 시간이 잘 지나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별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하나 해두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쪽으로 가서 월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무실과 창고, 사무실을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있는데 가격이 너무 폭등했죠. 취득세 중과세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2주택자 3주택은 8% 12%의 취득세 중과세가 늘어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들어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안 맞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지던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 오른 지역으로 좀 현재 좀 골라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의 투자성이 굉장히 별 3개 정도 됐다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많이 올라서 별 3모 정도로 축소됐고 이제는 서서히 위기 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만약에 취득세 중과세가 8% 12%가 없어지기만 하더라도 사무실 쪽은 좀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것은 위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안하거나 또는 아예 좋거나 그래서 이것은 X와 또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를 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데 혼자 하지 말고 생활형 숙박시설 할 때는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옥석 가리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분양형 호텔은 이것은 한물 같죠. 이게 한물 간 거 손대다가는 빠져나오지도 못하니까 물 간 것은 맛이 같다 하고 맛 X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형 투자
지금 대상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상가, 옥석 가려서 하시는 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옥석 가리는 한 4가지 정도에서 잘 선택하시면 그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수익형이 어려운 아사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으로의 미래의 이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실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조금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서 좋은 옥석가리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나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말 어려웠던 수익형 부동산 좀 발빠르신 분들은 조금씩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동산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으니까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혹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여기는 종로구 창신 2동 네, 사각일 31번지인데요. 네, 다세대 2002년도에 네, 다세대 다세대 건물을 건축했어요. 네, 건축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남편한테서 네, 14년에 4개를 증여받고 남편은 3개 임대 사업 하는 게 3개고 네. 나는 4개고 거주주택 하나 있어서 8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추진유예가 생겨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새롭게 건축해서 다세대 주택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네네. 현재 좀 증여를 받으셔서 남편분과 조금 나눠서 가지고 계시고 네네. 거주도 네. 여기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네네. 종로구 창신 2동에 31번지는 들었는데 그 앞에 길 이름을 잘 못 들었어요. 어떤 네, 길? 사각에. 사다길. 네. 창신 2동 사각에. 네. 창신 2동의 사다길 31에 이 다세대 네. 주택 통건물 네. 하나를 좀 이제 네. 주변에 또 재개발 소식 들려오고 해서 어떻게 네. 해야 하는지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꼭꼭 박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에 대해서는 답변이 매우 쉽습니다. 2자로 끝납니다. 네네. 네, 두 자. 어떤 말을 쓸까요? 대박입니다. 대박. 아마 우리 시청자님과 우리 남편이 덕을 네네. 쌓고 잘 살아오셨나 봐요. 네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남편이 예. 82이고요. 예. 제가 73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편과 두 분이 노년에 이 대박을 맞을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셨나 봐요. 네네. 아주 좋고요. 네. 돈도 많이 올랐죠, 지금. 네. 예, 뭐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막 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거주주택은 2년만 거주하면 비과세인 거 아시죠? 네네. 예. 이건 비과세 됐을 거니까 아실 네. 거고, 다만 남편에게 갖고 있는 세 채, 그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네 채,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죠? 네네. 자, 지금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 몇 년 됐어요, 하신 지가? 네. 남편은요, 지금까지 했는데 2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8년 지났고. 네. 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몇 년 됐어요? 하고요, 8년 됐어요. 8년. 저는. 2년만 지나면 10년이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7채면은 뭐 5억만 잡아도 5채 35, 한 35억은 올랐네요. 그죠? 네네. 35억이면은 70%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37에 네. 21, 57에 35, 24억 5천은 비과세예요. 2년만 지나면.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네네. 10억, 35억이니까 뭐 10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10억 다 한꺼번에 동시에 팔아도 양도세 5억밖에 안 나와요. 네. 너무 국가가 고맙죠? 네. 그런데 보통 네.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네네. 국가는 나하고 동업자잖아요. 네네. 친구하고 동업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죠. 해봤죠. 친구하고 같이 1억 투자하면 네네. 2억 벌면은 나한테 1억 주는 게 아니고 지가 보통 뭐 1억 5천 가져가 5천밖에 안 주잖아요. 네네. 예, 근데 국가는 10억 벌면은요 5억 똑같이 나눠 먹어요. 세금 양도세 5억 내도 되고 나는 5억 가져오니까 고맙죠. 네. 예,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네. 다만 지금 네. 현재 이제 여기서 이제 재개발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네. 재개발 진행하면은 이제 무조건 동의서를 내주세요. 네네. 그리고 조합 인가 전에 네.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녀분이 네. 지금 몇 분이세요? 둘요. 자녀 둘 다 여기 창신동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창신동 안에 같은 구역 내에 있어요? 네네. 증여받아가지고 이 건물에 하나씩 줬어요. 아, 그럼 하나씩 줘가지고 그러면 네. 네 채 중에 하나씩 줘서 지금 현재 본인이 2채, 남편이 3채 갖고 있는 거네요. 아니, 10개에서 아.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고 8개. 하나 아. 거주주택이니까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채만 가져가고요. 조합 인가 전에 네. 여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받고 일반 과세로 네. 나머지 6채는 매각하시기 바래요. 네. 아니, 예. 8개인데 네. 거주주택까지 8개인데 7개를 팔아야 된다고요? 자, 거주주택은 그냥 비과세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거 갖고 계세요. 네네. 보유하고 거주하세요. 네. 지금 7채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같은 구역 내에서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나와, 7채라도. 네. 하나밖에 안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네네. 조합 인가 전에 네. 6채를 매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6채를 조합 인가까지 가는데 10년 다 만기 채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0% 장기 보유 받는 거니까 그때 네네. 조합 인가 때 정도 되면은 지금 5억 네. 벌었으면 그때 가면 한 8억은 벌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68에 48, 48억 벌면 되잖아요. 네네. 뭐 상상해봤어요? 48억인 거? 아니, 상상 안 해봤고요. 예.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근데 분양을 받고 5년 전에는 분양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또 하나가 창신동 남측 재개발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5년 텀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네. 자, 관리처분. 그러니까 관리처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네네. 관리처분 하나가 했는데 네. 5년 내에 관리처분이 또 일어나잖아요. 네네. 뒤에 있는 건 현금 청산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간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네네.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네네. 5년의 간격을 둬야 되니까 이 네네. 두 개가 5년 간격이 될 걸로 보여져요. 네네. 그러니까 얘도 받고. 네네. 예,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개수도 많고 네네. 이제 좀 말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최종적으로 조합 인가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네. 전문가가 노트에 적어줄 수 있도록 네. 상담을 다시 받으시기 바래요. 네.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일단은 벼락 부자가 되셨으니까 다리 쭉 네. 트이고 사세요. 네네. 돈도 썩어 쓰면서 살아야 돼. 쓰면서 네네. 더 벌지 마세요 이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남편도 오래오래 이제 건강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말 기분 좋은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구역에서는 아파트가 한 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6채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 매도 의견 드렸고 그 5년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1:1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저희는 많은 돈은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벌어놓은 돈이고요. 네. 그게 1억 5천 정도 있거든요. 네. 자녀 이름으로 집을 사줬으면 해서 음. 어디가 좋은지 꼭꼭 박사님한테 좀 도움 좀 받고자 해서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네. 우리 자녀분이 특별히 거주해야 되거나 하는 의무는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여기 알겠습니다. 서울이고요. 예, 네. 예. 우선은 자녀분의 재테크를 대신 좀 문의를 주셨는데 1억 아, 네. 5천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아,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녀분이 몇 살이세요? 30대 중반, 30 36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세대 분리는 하셨겠네요. 아, 네네. 예, 직장 위치는요? 직장은 지금 서울에 아무 데나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 당분간 공부 좀 한다고 지금 예, 그런 예. 상황이에요. 네. 예. 뭐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좋은 건데 네. 공부를 지돈 갖고 오래 하면 괜찮은데 부모돈 갖고 하는 건 이건 부모 열받는 거예요. 아니요. 제 돈 가지고 하는 게 본인 돈 가지고. 아, 그건 네. 잘한 겁니다. 하여간에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집안 잘 이끌어가는 내가 자녀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별로 공부 안 시켜요. 아, 네. 예, 열심히 뭐 앞으로 우리 나이가 우리 사회가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네. 아무 데나 일도 해가지고 막 자수성가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자수성가를 꿈꾸지 않는 이 공부 많이 한 세대가 미워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아드님은 뜻한 바가 있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자수성가하려고 한다니까 그대로 되기를 네. 두 손 모아서 제가 기도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공부한 딸이에요, 아들을 딸. 위해서 내가 네. 부자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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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 많이 벌거든 네. 정직하고 바람직하게 잘 우리나라 이끌으라고 하세요. 아, 네, 꼭 감사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더 다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 아, 네. 예. 이거 하면 돈 되니까 여기 가보세요. 어디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 마포가 요즘 많이 뜨는 거 알죠? 아, 네, 많이 마포가 들었어요. 예, 예. 여기 부가현 이 부가현 쪽 해가지고 부가현 2구역, 3구역 다 개발하죠. 네. 네, 네. 그다음 마포 레미안 푸르지부터 해가지고 아현 뉴타운 다 개발했죠. 네, 네. 이제 남은 거 그 신촌 그랑자의 옆에 보면은 염리 4구역, 염리 네. 5구역, 그다음에 노고산동 네. 여기 보면 대연동 이제 다 네. 개발 끝나면 요 네. 노고산동까지 개발 지정됐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완벽한 거의 100% 아파트 단지예요. 아, 네. 그런데 자기만 안 돼가지고 되게 부러워하는 데가 있어요. 아, 네. 여기 신촌역 보면은 창천초등학교 있는데 아시죠? 어디요? 창천초등학교. 아, 네. 아, 잘 모르죠? 신촌역 아세요? 신촌역? 아, 네, 알아요. 신촌역 보면 현대백화점 건너편. 아, 네, 알고 현대백화점이 있는 데는 여기는 신촌 홍대 상권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상가 및 업무시설 개발하는 거잖아요. 아, 네. 건너편이 아파트 개발하는 곳이에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서강대 있죠? 네. 승문고 있죠? 네. 창천초 있죠? 창천중학교 있죠? 유치원 있죠? 홍익대 있죠? 위에 연세대 있죠? 이화여대 있죠? 학교로 네. 둘러쳐지면 이 상권의 이 동네들은 임대 수요도 많고 그 다음에 실거주 수요도 많겠죠? 아, 네. 거기다 대고 또 아파트 진행한다고 하면 가격 폭등하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 마포는요. 공덕역이 1등, 선호도가 1등, 네. 그다음에 신촌역이 2등, 네. 합정역이 3등 이렇게 될 걸로 보여요. 아, 네. 그런데 1, 2, 3등 논할 필요가 없죠. 다 아파트 때문에 가격이 다 오르니까. 그렇죠. 여기 예.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 30평대가 19, 20억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공덕 차이, 합정도 여기 합정 가서 한강 푸르지온가 가서 보면은 얘도 18, 19억 하거든요. 네. 만약에 신촌역에 아파트 지어지면 역시 최소한 19억은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1억 5천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에 빌라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아파트는 5억, 4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정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역세권 투자. 보통 신촌역에서 역 나오면은 500m 이내 역세권 재건축이죠. 네. 그런데 역세권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그죠? 아, 네. 여기 보면 신촌역 5번 출구 나오면은
희한한 게 되게 여기가 잘 돼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각광을 안 받았는데요. 네. 이게 신촌역인데요. 5번 출구 쪽으로 보시면 창천 중학교가 있어요. 항상 네. 여기 있고 중학교가 있어야 돼요. 아, 네네. 중학교는 한번 들어가면 이사 안 나가죠. 전학 안 다니죠. 그렇죠. 예. 근데 초등학교는 전학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한번 들어오면 이사 안 나가거든요. 네. 이런 지역은 인구 집중도가 높고 선호도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다 아, 네. 그리고 아파트로 바뀌면은 이 역세권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때문에 가격이 버텨주고 뒤에 서강대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가격도 오르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여기 노고산동은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여기 아, 같은 네. 경우는 6억, 7억하고 전세 2억밖에 안 가요. 아,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하고 갈라져 가지고 요 부분 이렇게 남은 데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만 제곱미터면 한 3,000평이거든요. 네네. 이상이면은 아파트 보통 큰 거 150세대에서 20평대에는 약 200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역세권 시푸드 개발하기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아,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높겠죠? 네네. 높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쓸 투자금이 적잖아요. 그렇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인풋을 줄여놓고 아웃풋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 예, 예. 자, 지금 과거에 5,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가격이 강남 쪽이 많이 올랐어요, 강북이 많이 올랐어요. 뭐 퍼센트로 그러니까 많이 양쪽 다 많이 올랐는데 예, 그래도 강남 쪽이 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금액적으로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오른 것은 강남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수익률로 볼게요. 20억짜리가 30억 올랐으니까 10억 올랐죠. 네. 50%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강북 쪽은 5억짜리가 15억 됐죠. 네. 그러니까 10억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 오른 거예요. 그렇죠. 퍼센트로 보면. 그래서 강남에 자기 사는 집 하나 있고 강남 네. 사람들이 죄다 강북에 투자한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렇죠. 예. 예. 우리 시장님 네. 여기 항상 이게 투자할 때 네. 역세권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역세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항상 안 좋아요. 투자를 할 때는 여기 네. 대로변 있잖아요. 아, 네. 여기 있고 이렇게 대로변 있으면 네. 대로변 요 블럭은 빼고 해야 돼요. 아. 그 다음 블럭 이면도로 있는 거 있죠. 아, 네, 이거 네, 뒷블럭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가서 투자를 하면은 역세권 가가지고 가서 그냥 여기 세 잘 나가고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귀가 쏙 알라져 여기다 사놔가지고 네. 영원히 여기 이 미비우스 띠에서 못 나와요. 네. 여기서 이 가격이 오를 듯 하면서 맨날 헛발질하고 다니거든요. 네. 제발 역 네. 주변에는 상업 및 업무 시설 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네. 조금 더 걸어서 네. 안쪽으로 투자하시기 바래요. 아,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뭐 구축하고 신축 따지지 마세요. 아, 네. 구축은 전세가 낮죠. 네.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네, 그렇죠. 신축은 전세가 많이 세죠. 네.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네. 재개발하면 신축 빼고 구축끼리만 개발해요. 네.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 사람 네. 우리가 뭐라고 하냐 두 자로 얘기하죠. 바보. 예, 아셨죠? 바보들 네. 얘기 듣지 마시고 네. 정말 좋은 땅이면 사놓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알라딘의 GME처럼 거기다가 딱 아파트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덜컹 생각지 못하는 돈을 법니다. 아, 네. 시간 관계상 요거만 정리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빌라를 사라는 거죠? 예, 신라 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어정쩡한 거 아파트 사러 갔다가요. 아, 네, 네. 아파요 이제. 예, 감사하고요. 예. 대표님 하나만 더 짧게 여쭤봐도 시간 될까요? 관계상 다음 지금 7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 정도면 그냥 전화해야 될 거. 다음 기다리는 분 있으세요. 죄송해요. 아, 네. 아,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포 지역에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나눠볼까요? 여기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 동담 아파트인데요. 네, 그 10년째 자가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해운대구의 대우 동삼 아파트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거주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갈아타 볼 만한 다른 지역으로 갈 만한 시기인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목소리가 이렇게 왜 우울해요? 아니요, 제가 지금 확진자가 돼가지고 내일 되면은 이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목이 좀 아프네. 잠겼어요. 네. 확진자 때문에 그냥 많이 아프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다 회복 중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이제 낫고 나면 더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목소리가 다른 분들은 확진자들 거의 말도 못하고 힘든데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네, 아까 그 우동 쪽인가요? 네, 우동에 네. 그 대우 동삼 아파트라고 네, 제가 네.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32평이고 네, 전망이 바닷가 전망 나오는 동이거든요. 네네. 네. 이거 2011년에 1월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네.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아, 한 1주택이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그 고속버섯 휴대가 우동 있죠? 우동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 우동을 좋아해요. 예, 아파트 살기 좋지 않나요? 살기는 좋은데 저희 아파트는 네, 규모가 좀 작아요. 네, 규모가 작아서 299세대고 예, 그리고 1993년에 예. 지어져서 예, 그 다른 옆 라인에 대우 아파트라든지 경남 아파트만큼 네. 오르지도 않고 예, 예. 원래 네, 그냥- 쌌잖아요. 쌌으니까 상승률은 같아요. 전체 네.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자, 리모델링 소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제 곧 93년식이니까 89년 한 3, 4년 지나면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보통 이렇게 아파트 수가 나홀 아파트처럼 뭐 200세대 이하인 거 있잖아요. 네. 대부분 다른 지역은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런데 여기처럼 아파트로 다 둘러쳐진 곳이잖아요. 네. 이런 곳들은 가격이 올라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다른 거가 뭐 LCT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걔들은 분양가가 20억이면 지금 시세가 40억 할 거예요. 네. 그쵸? 네. 그 얼마 올랐어요? 20억 투자해서 20억 오른 거잖아요. 100% 올랐죠? 네. 우리 시청자님 얼마에 샀어요? 이거 1억 아니야. 이거 지금 2억 7천인가? 그렇게 샀어요. 그럼 지금 5억 4천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지금은 9억 정도에 9억? 나와 있던데. 네. 근데 언제 샀는데 2억 7천에 산 거예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그 3배 올랐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승률은 더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 샀기 때문에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팔아서 9억 비과세잖아요. 네. 현금 얼마나 있으세요? 현금 없어요. 3천 정도. 3천 정도? 네. 여기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살긴 좋은데 서울 쪽에 저는 이렇게 아이들도 나중에 2명 있는데 남자애 대학교 3학년하고 시청자님, 제가 시간 관계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매각하지 말고 보유하시고요. 네. 현금과 대출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서울에 네. 하나 다세대 주택이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예, 저 이거 전세 놓고 예. 나가서 월세하면서 그 돈으로 뭐 서울에 사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건 괜찮나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기 바래요. 그럼 이거 여기 그냥 보유하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보유하세요. 리모델링까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곳으로 추가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거주하시는 그 집은 보유 쭉 하시라는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아직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